디저트를 만들기 위해서 주 재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이 디저트에서 설탕. 설탕은 역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단맛을 내는 음식은 그 즐거움에 있어서 가장 행복함 중에 하나였고, 그중 설탕은 신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겨져 왔고, 오늘날의 디저트 재료에서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데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설탕 대용으로 사용한 것은 야생 벌들이 수집한 꿀을 인간이 사용한 매우 초보적인 단계의 설탕일 것입니다. 그리스 시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야생 벌집에서 채취한 꿀을 모아서 생강빵을 만드는 방법이 문헌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보면 그 당시는 설탕 대신에 꿀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탕은 수천 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이미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에는 사탕수수의 대를 삶아서 그 국물을 졸인 다음에 시럽의 형태로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는 과일 주스를 내어 졸인 다음 단맛을 강화시켜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설탕에 대한 역사는 십자군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유럽인들 역시 처음에는 사탕수수의 대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수천 년 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당류가 사용되어 왔지만 대부분 약용 당류를 사용하였습니다. 사탕수수가 전해진 경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시아에서 페르시아를 가로질러 무역을 하는 상인들에 의해 유럽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후 베니스 상인들에 의해 사탕수수는 무화과, 멜론, 레몬, 대추, 오렌지 등과 함께 배를 통해서 북쪽 지방까지 전해졌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랍인들에 의해서 설탕의 감미를 높여줄 수 있는 정제 기술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사탕수수의 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설탕 결정체를 만들어 당도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설탕은 덩어리 설탕과 갈색 설탕, 캔디 형태의 분말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 많은 양을 배에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값에 팔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때 설탕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매우 귀한 재료로 분류되어 있었고, 위장병, 복통, 장통 등의 약으로 소량씩 사용되었습니다. 15세기 들어와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한 사탕수수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대량의 사탕수수가 생산되었습니다. 서아메리카가 발견되면서 대도시로부터 설탕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독일의 퀼렌에서는 연간 9톤의 설탕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고 속에 쌓아놓은 설탕의 양을 보고 그의 부를 평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설탕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여 16,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설탕 무역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독일과 프랑스 간에 벌어진 17세기와 18세기에 걸친 설탕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설탕의 주 생산지인 서인디아의 지배권을 두고 두 나라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다가 급기야는 전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575년에 올리브 쉐리에 의해서 사탕무는 높은 함량의 설탕을 함유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16세기까지만 하여도 사탕무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후 1747년에 가서야 독일인 마르크라프가 사탕무에서 고체 설탕을 추출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786년에 그의 제자인 프랑스인 아샤드에 의해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여도 사탕무에서 모체 설탕을 추출한 데는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상품으로 생산되는 것은 아주 소량에 불과하였습니다.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은 덩어리 설탕 생산을 촉구하게 되었고,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사탕물을 원료로 한 덩어리 설탕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에서는 전 유럽에서 설탕 정제 기술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는 525명이라고 아주 자랑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설탕 생산량도 연간 45만 톤에 이르러 유럽 최고의 설탕 생산국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사탕물을 원료로 하여 설탕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의 역사는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각 나라들마다 앞다투어 생산하게 되었고, 산업혁명을 통한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설탕이 전파되었습니다. 설탕의 종류, 설탕을 일반적으로 포도당, 과당, 메가당, 유당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설탕들은 어떠한 원료를 사용하여 설탕을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식물의 뿌리와 껍질, 줄기 등에는 당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탕의 주 원료는 사탕수수와 사탕무입니다.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지는 설탕은 자당이고, 사탕무에서 만들어지는 설탕은 첨제당입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한밀당과 분밀당이라고 부르고, 정제도에 따라서 정제당과 조당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색상에 의한 구분으로 백설탕, 적설탕, 황설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의 결정의 크기에 따라 분설탕, 상백당, 각설탕, 돌설탕, 얼음설탕 등으로 나눕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설탕은 정백당으로 순도가 대단히 높고 감미가 담백하고, 상백당은 습기가 많아 부드러운 감이 있고, 정백당과 비교하면 상백당 쪽이 결합 입자가 작고 단맛이 조금 강합니다.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정제하는 과정은 사탕수수의 대에서 즙을 내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순수 설탕을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순수 설탕은 99.95%의 순수 자당으로 남게 되고, 갈색 설탕의 경우 향과 색을 내기 위해 목적으로 소량의 당미를 첨가합니다. 정백당, 사탕무나 사탕수수에 대해서 추출된 주스를 정제하여 만든 전형적인 설탕으로 99.7%의 설탕 성분과 0.06%의 이하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105도씨 오븐 속에서 강제적으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만듭니다. 가장 순한 설탕으로 그래듈, 슈퍼파인, 그레인, 각설탕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백설탕 역시 99.7% 이상의 자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99.8%에서 99.9%의 순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백설탕도 정백당과 같은 다양한 모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설탕, 불순물은 제거되었지만 완전하게 정제되지 않고 85에서 99.5% 정도의 순수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듈과 덩어리 설탕 또는 사각 모양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생산됩니다. 황설탕은 다른 설탕과 차별되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와 색에 있어서도 수분이 많은 검은 갈색 설탕과 진주색을 내는 돌 흑설탕, 입자가 고운 흑설탕, 그다란 크리스탈 모양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황설탕류는 백설탕에 비하여 단맛을 충분히 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황설탕의 향을 특이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설탕의 제조 과정. 설탕의 원료에는 사탕수수와 사탕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설탕을 생산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사탕수수는 포화풀과의 다년생 식물로서 키는 4 내지 5m 정도로 자라고, 사탕수수 대의 마디와 마디 사이에 있는 부드럽고 연한 조직 속에 다량의 자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재료에 적합한 지역은 평균 기온이 20에서 30도의 열대와 아열대이며, 세계적으로 쿠바가 주요 생산국이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만, 필리핀, 인도, 일본 남단의 아열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탕무는 슈거비트라고도 하며 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표면이 불규칙하고 직경 10 내지 15cm의 역삼각형 모양의 뿌리 부분에 자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늘한 지역에서 생산되며 유럽, 아메리카 북부, 일본 홋카이도 부근이 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탕수수의 경우 대개 생산지와 소비자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생산지에서 원료당을 1차적으로 만들어 소비지로 운반한 다음에 가공 과정을 거쳐 정제당을 생산한 반면, 사탕무의 경우에는 곧바로 정제당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사탕수수에 비하여 생산 장소가 소비자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탕의 원료로는 사탕수와 사탕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제조 원리는 같습니다. 생산지에서의 과정. 절단, 압착 후 청정, 깨끗하게 하시고 농축, 결정화한 후 분리를 합니다. 사탕수수를 가늘게 절단해서 롤러를 이용해 당즙을 짜냅니다. 당즙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활성산 등을 사용하여 침전시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정화시킨 당즙을 가열하여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원액이라고 합니다. 분리기를 사용하여 원액에서 자당의 결정을 분리해냅니다. 이를 원료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에서의 과정. 원료당 표면을 세척한 후 당에 녹여서 당액의 상태로 만듭니다. 당액에 활성탄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탈색을 하고 이를 정제당이라고 합니다. 정제당을 농축해서 설탕 결정을 만듭니다. 이때 설탕 결정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자당의 결정을 분리해내고 남은 당액을 다시 농축 결정화하고 이를 6번 정도 반복합니다. 분리된 자당의 결정에는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조시키고 일정한 망을 통과시켜 결정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정제되어 결정화된 설탕을 원료로 해서 사용 목적 또는 상품별로 재결정합니다. 그리고 디저트를 위한 설탕 시럽 만들기. 디저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설탕은 황설탕, 백설탕, 가루설탕 등 분말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설탕은 녹여서 액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설탕 시럽은 완전히 정제된 것을 일정한 비율로 녹여서 사용하는데, 스토트나 샤벳 등 과일 절임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제과장들은 시간을 날 때마다 용도에 맞는 설탕 시럽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탕 시럽 만들기. 설탕 시럽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제된 설탕을 정제량을 적정량의 물과 섞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설탕량은 원하는 시럽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섞인 설탕을 불이나 스테인리스 냄비로 옮긴 다음 일정 시간 동안 반복하여 저어주어야 덜 녹은 설탕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고 잘 녹습니다. 일단 완전히 용이되어 끓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설탕 시럽을 끓이는 동안에 거품이 발생하면
냄비 주위로 설탕 결정이 생깁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타게 되어 전체 설탕 시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는 조리용 붓에 물을 적신 다음 주위를 녹여 다시 시럽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또한 가스 버너에서 설탕 시럽을 끓이는 경우 불꽃이 올라와서 주위로 불이 붙게 될 수도 있으므로 순간적으로 불을 센 불로 바꾸거나 냄비 주위로 불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설탕 시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디저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설탕 시럽의 농도를 온도계나 금단계로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시럽을 측정하는 데는 비중계를 사용하여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온도에서 측정하면 낮은 온도일 때보다 비중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은 당도계라는 소량 기구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묽은 시럽 500g의 설탕과 물 1리터를 섞어 1분 동안 끓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전체 시럽의 양은 약 1200ml가 되고 뜨거운 상태에서 비중계로는 약 17보메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식은 상태로는 약 20보메로 약간 높게 나타납니다. 원래 좀 뜨거운 것보다 차올 때가 좀 단맛이 강합니다. 중의 시럽 500g의 설탕과 물 750g을 섞어 1분 동안 끓입니다. 완성된 시럽의 양은 약 1리터가 되며 뜨거운 상태에서 비중은 21분에 식은 상태에서는 24분에 강한 시럽 500ml 설탕과 물 500, 1대1로 1분 동안 끓입니다. 끓일 때 온도를 재면 102도 정도로 나타납니다. 비중계로는 28보메까지 올라갑니다. 식으면 30 내지 32보메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시럽은 샤베, 토스트, 아이스크림 등등 다목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시럽을 만들 때는 원하는 목적에 맞건 묽은 시럽을 할 것이냐, 중간 시럽을 할 것이냐, 강한 묵직한 시럽을 할 것이냐는 정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섬유 시럽 설탕 500g에 물 250을 섞어 불에서 녹인다. 이 단계는 끓는다는 표현보다 녹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설탕을 물과 함께 녹이면서 온도가 113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량의 시럽을 스푼으로 뜬 다음 식으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여러 번 순간적으로 접착해 봅니다. 이때 작은 실처럼 시럽 사이에 연결이 되면 적정한 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럽을 늘어뜨리면 가는 실처럼 만들어집니다. 이 시럽은 농도가 매우 진하므로 과일을 줄이거나 잼 효과를 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깃틀 시럽 설탕 500과 물 250을 넣고 112도씨까지 온도를 높인 후 시럽에서 굵은 방울이 올라오고 완전히 녹으면 철사로 만든 고리를 시럽에 묻힌 다음 붙었을 때 작은 풍선이 만들어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시럽을 116도가 될 때까지 끓이게 되면 방울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일어납니다. 이 정도의 농도를 부드러운 설탕 볼이라고 하며 퐁당가, 이탈리안 머랭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단단한 볼 시럽 설탕 500과 물 250을 섞어서 시럽의 온도가 121도가 될 때까지 끓입니다. 농도를 보기 위해 손가락을 얼음물에 담갔다가 뜨거운 시럽을 스푼으로 소량 뺀 다음에 바로 떼어내어 얼음물에 넣고 설탕볼을 만들어 봅니다. 아마 쉽게 볼이 만들어질 것인데 이 단계 농도의 시럽은 카라멜이나 땅콩 버터를 섞어서 캔디 등을 사탕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소프트 크랙 설탕 500과 물 250을 섞어 140도가 될 때까지 끓입니다. 소량의 시럽을 떼어내어 얼음물에 넣으면 단단함이 느껴지는데
끈적끈적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끓이면 온도가 153도까지 오르고 이때 다시 소량을 떼어서 얼음물에 넣으면 조금 전보다 더 단단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굳은 설탕이 부러지게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끈적끈적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2단계의 농도로는 과일을 코팅하거나 굳은 시럽을 잡아당겨서 케이크나 디저트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 사과 같은 경우를 이 소프트 크랙을 만들어서 담궈서 하면은 그런 디저트도 있습니다. 카라멜 500g의 설탕과 80ml의 물로 설탕을 녹입니다. 설탕의 온도가 16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스럽게 더 끓이면서 온도가 180도까지 도달하도록 합니다. 맑은 갈색을 설탕 카라멜은 부서지기 쉽고 이 성질을 이용하여 각종 땅콩이나 아몬드 및 너트류를 사용하여 글레이싱을 할 수 있으며 프랄린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라멜은 물을 넣지 않고 설탕을 녹여서 만들 수도 있고 물 없이 설탕을 녹일 때에는 3분의 1 정도 설탕이 녹으면 잘 저어주며 나머지 열로 설탕이 자연스럽게 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로써 카라멜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란에 대해서 재료 계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란의 역사 달걀의 인공 부화는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에서 실시되었고 1705년에 드럼무르가 일반화된 대규모 양계 산업의 바탕을 마련했으며 1840년대에는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계란은 풍년제나 부활절 등의 축제에 사용되었는데 1800년 이전에는 그다지 흔한 식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달걀을 남겨두었다가 부화시킨 다음 생산을 늘리는 쪽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육감에 의존하고 있던 부화를 과학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닭의 산란 능력에 맞는 양계 산업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달걀 생산은 번식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주요 식료품이 되었습니다. 달걀이 없는 디저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걀은 디저트의 매우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달걀은 다른 재료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성은 흰자와 노른자 모두 독특합니다. 그럼 달걀의 구조와 성분 달걀은 난각 및 난각막이 한 9에서 11%, 알근 2%, 남백 50에서 60%, 난황 30에서 3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당 평균 40 내지 70g의 중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란은 70g 이상, 특란은 60g에서 70g, 대란은 54g에서 60g, 중란은 48에서 54g, 소란은 42에서 48g, 경란은 42g 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걀의 구조는 난각막, 남백, 노른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걀 흰자. 흰자는 같은 흰자 내에 묽은 것과 진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노른자를 중심으로 진한 흰자가 감싸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보다 묽은 흰자가 감싸고 있습니다. 신선한 달걀일수록 진한 흰자가 많고 탄력도 좋습니다. 흰자는 90% 정도가 수분이고 나머지는 단백질로 지방을 함유되어 90% 정도가 수분이고 나머지는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흰자위가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 속에는 미생물이 침투했을 때 세포막을 녹이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저트에서 달걀 흰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흰자가 가지고 있는 거품을 내는 성분과 낮은 열에서도 굳어지는 성질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은 디저트의 모양과
텍스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스펀지 케이크나 무스, 머랭, 플레 등을 만드는데 다른 재료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노른자. 노른자는 pH가 6 정도이고 오래되면 6.8 정도가 됩니다. 노른자의 단백질은 대부분이 인단백질이며 이에 지방이 결합한 단백질로도 존재합니다.